감사합니다.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박원재 선임이고요. 장학선님 이어서 다음 사례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선님께서는 한 건 소개하시면서 15분 쓰셔놓고는 저보고는 2건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베이스는 스타피쉬에 대해 체스베이스, 그리고 이번에 SFC가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비지오라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피쉬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원고가 정확하게 뭐 누구다라고 하진 않았고 개발자들이라고만 알려졌어요. 그리고 피고는 체스베이스라는 회사인데 독일에서 최근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1심이 들어가서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케이스라서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은 스타피쉬는 글러랑이라는 엔진, 이것도 체스 엔진이에요. 이 체스 엔진을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진 마찬가지 스타피쉬도 체스 엔진이고요. 라이센스는 글러랑이나 스타피쉬나 둘 다 7 3.0입니다. 2008년에 최초 공개가 됐고요. 글러랑 최초 공개를 했던 글러랑 개발자도 스타피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같이 개발을 하다가 커뮤니티가 계속 개발을 하는데 최초 개발자들은 이제 빠지고 좀 다른 분들이 리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쯤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 기술, 이것도 오픈소스 정신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될 때 스타피쉬 NNU라는 모듈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일본 장기 아시죠? 일본 장기 쪽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스타피쉬한테서 좀 배우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 일본 장기 쪽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분이 이 스타피쉬에다가 다시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서 체스 쪽에서는 플레잉 스탠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스타피쉬의 말 그대로 실력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체스베이스를 살펴보면요, 독일 기업인데 윈도우 기반으로 체스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런 체스 뉴스 이런 자체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굉장히 체스 쪽에서는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소프트웨어들도 뭐 주니어 하고 뭐 리베카, 하우디니, 피츠, 페피츠 이런 페프리츠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요번에 그 쟁점이 되었던 그 소프트웨어는 페프리츠 2.0 그리고 하우디니 6입니다. 페프리츠는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프리츠가 있고 페프리츠가 있잖아요. 근데 페프리츠 같은 경우에는 프리츠에다가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매가 되다가 페프리츠 올해 2월 9일에 최초 배포된 페프리츠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피쉬의 NNU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타피쉬 NNU는 뭐 어차피 오픈소스니까는 적용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인 하우디니는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이건 클로즈 소스 소프트웨어고요. 근데 이 좀 신기했던 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우디니 6의 소스 코드를 우연히 접하게 된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SVN에 직접 접속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하우디니 5랑 6가 스타피쉬의 실질적인 파생 저장물이다라고 알려버렸죠, 커뮤니티에. 그래서 스타피쉬 쪽에서 이거 커뮤니티가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체스베이스는 결국 페프리츠 2 판매하고 하우디니 6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예 포기를 한 게 아니고요. 체스베이스 쪽에서는 이전에 2.0에서 2.0 SE라고 해가지고 이거 스팀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스팀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바꾸면서 아까 DVD 판매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팀에서 판매를 하면서 소스 코드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피쉬 쪽에서는 이것도 웨이트도 공개를 해야 된다, 왜 이걸 공개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클레임을 걸었고, 스타피쉬는 반복적인 라이센스 위반을 이유로 라이센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체스베이스는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체스베이스 상대로 독일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냐 보면은 첫 번째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 값이 GPL의 파생 저작물 범주에 들어갔냐. 저도 사실 인공지능이라든가 뉴럴 네트워크 잘 몰라서 저한테 이거 설명을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네, 이거 저는 단순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바이어스에서 아웃풋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웨이트 값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웨이트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예 결과물이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던 그 포사 측에서 히더미커한테도 이거를 그 컨설팅을 받았는데 히더미커 같은 경우는 아시죠? 많이 아시죠? 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요. 이번 설명으로는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라는 거는 코드와 데이터의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사실 그 FSF 측에서도 이걸 명쾌하게 답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 GPL 3.0 라이센스를 일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이게 왜 재밌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8조 그 3.0에 보시면은 8조에 보면은 라이센스를 그 위반해서 사용하면은 자동적으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가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네. 라이센스를 위반했을 때 라이센스의 위반 사실 자체를 중단을 하면은 복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저작권자가 퍼머넌트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종료를 시켜버리면은 아예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위반자가 30일 이내에 자신의 위반 사실을 수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위반을 중단을 하면은 영구이익에 복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법원에서 보기에 이 웨이트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라는 게 파생 저작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페프리츠는 아까 그 판매를 중단을 했고 그 페프리츠 2.0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그 위반 행위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SE를 배포하는 현 시점에는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종료가 될 수 있느냐, 라이센스가. 이렇게 이것도 완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체스베이스 그리고 스타피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SFC 비주어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는 많이들 아시는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저번시, 그리고 피고는 비지오라는 회사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비지오의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슈고요. 잘 아시는 SFC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요번에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한동안 소송이 없었어요. 근데 왔더니 아예 비주얼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박아놨어요. 여기 클릭 들어가시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SFC에서 설명을 쭉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전자기기 제조회사, TV하고 사운드바를 판매를 합니다. 네? 비주얼은 스마트 캐스트라는 자체 OS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TV를 판매를 했는데 당연히 이것도 리눅스 베이스겠죠. 근데 SFC한테 계속 이렇게 리포트가 들어온 거예요. 비주얼가 분명히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이거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바이너리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리트 덤프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의무사항 이행이 전혀 없다라고 리포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SFC 쪽에서는 비주얼의 CTO하고 법무팀한테 이런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서한을 먼저 발송을 했고요. 이게 2018년입니다. 그 이후에 비주얼도 처음부터 위반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8년에서 2020년에 걸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소스 코드를 제공을 했는데 이거 뭐 이만큼이 빠졌고 여기는 요번에 해보니까는 컴파일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SFC에
SFC는 계속 그 보완을 요구를 했고요. 비지오도 서드파티 업체까지 불러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그 SFC가 원하는 만큼 수준의 완벽한 커레스펀딩 그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는 2020년쯤부터 해서 비지오가 아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소송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1월 이후에 아예 비지오 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렸고요. 이후에 SFC는 계속 6차례에 걸쳐서 메일을 보냈지만은 확신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SFC는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본 거죠. 이때 2018년 때 이미 TV를 구매를 하면서 실제로 소비자로서 구매를 해서 봤을 때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SFC가. 그래서 21년에 그래 지금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베스트바이라든가 타겟 같은 이런 대형 양판점을 통해가지고 비디오 제품들을 여러 차례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제공도 안 되고 있고 리턴오프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2021년에는 최근 정말 따끈따끈하죠. 10월 19일에 계약 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되게 반응이 많았어요. 이게 보통 이런 오픈소스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일어나면서 동일한 LWNet 아니면은 뭐 레딧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떠들기도 하고 이런 자잘한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군데에서 기사가 좀 나버린 거예요. 특히 전 좀 신기했던 게 로이터에서도 좀 막 집중을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첫 번째로 비지오가 북미에서 꽤 인지도가 높아요. 사실 월드와이드로 보면은 비지오가 그렇게 마켓 쉐어가 크지 않은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는 북미 시장에서는 보니까는 거의 국내 기업들하고 어깨를 걸칠 정도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회사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회사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해서 소송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북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소송 원고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 위반 사례에서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이거를 기업들이 갖다 쓰죠. 그러면서 의무를 이행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보통 오픈소스 관련 기관 단체들한테 GPL 바이올런스 org 아니면은 SFLC, SFC 이런 데다가 통해가지고 클레임을 걸어요. 그리고 소송도 걸고요. 보통 이게 이때 저작권이 보통 양도가 되죠. 저작권 양도가 되거나 소송 대리를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오픈소스 개발자를 대행해서 이런 관련 기관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을 거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아까 SFC 홈페이지에서 아까 비지오라는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거를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이번에는 SFC가 소비자로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베스트바이라든가 타겟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사서 봤더니 이게 소스 코드가 제공이 안 되더라.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소비자 라이센시잖아요. 우리는 라이센시가 중간 배포자한테 이걸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변호사도 아니고 하니까는 제가 이 부분까지 자료에 넣지는 못했는데 확인했을 때 제3자한테 서드파티 베네피셔리라고 해서 두 사람이 있을 때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계약에 의해서 세 번째 사람, 다른 사람을 병이 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한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계약을 파기를 함으로 해서 다른 한 사람이 이거 손해를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하고 이 비지오하고 사이에 GPL 라이센스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럼 이 계약에 의해서 소비자인 우리는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BGO가 일방적으로 이걸 위반 혐의로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드파티 베네피셜인데 너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었던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피너스 컴플라이언스 이게 만약에 SFC 측의 승소로 끝나면은 이게 소송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더 그 컴플라이언스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관련해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메시지 주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고, 네, 토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